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1월 2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일 도쿄에서 9명, 카나가와 6명, 사이타마 3명, 치바 3명, 오사카 7명, 홋카이도 3명, 오키나와 1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키나와에서 4명, 오사카에서 2명, 도쿄에서 1명, 이렇게 총 7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 누적 확진자 수는 172만 3,315명, 누적 사망자 수는 18,287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9명으로 지난주 월요일에 17명보다 8명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감염자 수가 30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5일 연속입니다. 또 최근 일주일 감염자 수 평균은 23.4명입니다. 한편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였으며 중증 환자는 1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38만 1,664명, 누적 사망자 수는 3,148명이 되었습니다. 전철 안에서 다리를 꼬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성. 오른손에는 칼로 보이는 물건도 들고 있습니다. 犯人は中で座ってて、でもう右腕に包丁、左手にタバコ、もうプルプルしながらタバコ吸ってて、もうやりきったなんか後。 전철 내에서 갑자기 승객을 칼로 찌른 살인미수의 혐의로 체포된 것은 주거와 직업 미상인 24세 하토리 쿄타 용의자입니다. 그는 죽을 거라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사형당하고 싶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전철 안에서 도망치는 사람들. 계속해서 도망치는 사람들로 인해 차량 안은 막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도망치는 승객의 뒤쪽으로는 불길까지 보였습니다. 차량 안에서 울려 퍼지는 승객들의 비명소리도 들렸습니다. 이는 31일 오후 8시경 도쿄 초우시를 달리는 K호선 전철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70대 남성이 가슴을 찔려 의식불명의 중태가 된 것 외에도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하토리 용의자는 남성을 찌른 후 차량을 이동하여 기름과 같은 액체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オレンジ色の炎が見えて、でも煙が迫ってたんで、とりあえずこれはまずいぞという感じで、ちょっと怖かったです。はい、非常に怖かったです。 이번 사건에서는 많은 승객들이 전철의 창문으로부터 도망치는 모습이 영상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문은 왜 열리지 않은 걸까요? 긴급 상황 시 중요한 것이 바로 비상용 개폐 레버입니다. 이것은 긴급 시 차량 밖으로 나올 때 수동으로 문을 여는 장치입니다. K호 전철에 따르면 승객이 비상용 개폐 레버를 작동시켜 전철이 정차 위치보다 2m 앞에서 긴급 정지했다고 밝혔으며 스크린도어와 열차의 문의 위치가 맞지 않아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전철문을 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조커를 동경해왔다. 조커는 배트맨에 나오는 악역으로 전철 안에서 승객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장면도 등장합니다. 하토리 용의자의 이동은 범행 약 3시간 전부터 확인됩니다. 하토리 용의자는 K호 하치오지 역에서 전철을 탑승해 오후 6시경 시부야에서 내렸습니다. 하토리 용의자가 내렸다고 보여지는 그 시각 시부야에서는 할로윈 당일로 가장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할로윈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인파가 얼마나 있는지 흥미있었다. 이것은 오후 6시 9분경 시부야역 근처 CCTV 영상으로 하토리 용의자로 보여지는 남성이 걷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토리 용의자의 모습은 가게 앞 방범 카메라에도 잡혔습니다. 오후 6시 13분의 영상에서도 용의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로윈으로 경계 중인 경찰을 신경 쓰지도 않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30분 정도 시부야에서 머무른 용의자는 오후 6시 40분경 다시 전철에 올라 메이지대학역에서 갈아타고 초우역에서 하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 무려 11개역이나 정차하지 않는 특급 열차에 탑승하였습니다.
용의자는 전철에 탑승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탑승 지점으로부터 2정거장 다음인 코쿠려역에 비상정차하였습니다. 할로윈은 전철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1時間半ぐらい前にちょっと子供と妻と一緒にみんなでちょっと乗っていたもので、少しちょっとずれてたらそこに遭遇してたことを考えるとちょっと怖かったな。 경시청에 따르면 하토리 용의자는 올해 6, 7월까지 후쿠오카시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용의자와 같은 단지에 거주했던 주민은 だって僕ら吸うようなこのようなのなかったもん。なんかおとなしかったよ。わからんね人間って。どこで人種狂ったか知らんわって思った。中学の時は陸上やってて、でもね、どこでなんか格好する人じゃないし。ハロウィンでね、仮装をして表出るタイプじゃなかったんで、しかも東京におるっていうのも知らなかったんで、同姓同名と思いましたもんね。そのクラスの中心にいるタイプというよりかは、まあ後からついてくると言いますか、隅にいるようなタイプですね。 용의자가 후쿠오카를 떠나 코베나 나고야를 전전하던 중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8월 오다큐선 전철 안에서 남성이 칼로 승객을 위협해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하토리 용의자는 이 사건을 참고해 전철 안에서의 범행을 결심했다고 하며 9월 말에서 지난달 초경 도쿄로와 하치오 지역 부근의 호텔에서 체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범행을 결심한 후 몇 번인가 시부야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거로부터 하룻밤이 지난 자민당 본부. 집행부에게 있어서는 한숨 돌린 상황일까요? 選挙戦という戦いが終わり、これから政権を待ち受けているのは政策実現のための戦いです。年内のできるだけ早期に補正予算を成立させ、国民の皆さんに一刻も早くお届けをいたします。経済対策には非正規、子育て世代などで生活にお困りの方へのプッシュ型の給付金を盛り込み、国民の生活を支えてまいります。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뜻밖의 패배도 있었습니다. 我が党に対して多くの厳しい声も寄せられたことについては厳粛に受け止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카나가와 13구에서는 현직 간사장이 소선거구에서 패했습니다. 私は何としても当選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の未来は確実に終わる。 하지만 현실은 다른 형태의 당선이었습니다. はい、神奈川13区大きなニュースが入ってきました。甘利幹事長が敗れました。 현직 자민당 간사장이 소선거구에서 패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やっぱり世代交代じゃないけれど、そういう部分でやっぱり違う感じのを選んだのかなっていうのもなきにしもあらず。今回支持されていた甘利さんを辞めて太さんにしたやっぱり大きな理由って一言で言うとどんなところにあります？だから自民には政策持たせられないからね。やることがいつも中途半端で終わる自民は。 비례대표로 부활한 아마리 간사장은 새벽녘 키시다 총리에게 사의를 전했습니다. 甘利幹事長のこの処遇についてのご質問でありますが、これについては甘利幹事長の方からこの進退私に預けるということを言われております。 교체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는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 후 총재실에 불려온 것은 모태기 외무상이었습니다. 来年の通常国会終わりますと、すぐに参議院選挙ということですから、それも含めてよろしくお願いしたい。それを受諾されたということでお間違いないはい。どのように幹事長として責任を果たしていきたいですか？政治信託は立たずというところがあるわけでありまして、政治の信頼全体で信頼回復するための我が党としての改革、これはしっかりと実行していきたい。 이에 자민당의 한 관계자는 모태기 씨의 기용에 대해 파벌의 균형을 중시한 인사로 당내 기반을 안정시키길 원하는 키시다 총리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모태기 외무상의 후임에 대해서는
総理、外務大臣の後任はどうされるご予定ですか。4日に総務会開いて手続きを進めます。その過程で、しっかりと考えていきます。 한편 사전 예상을 깨고 입헌민주당은 크게 의석이 줄어들었습니다. 70%가 넘는 소선거구에서 공산당 등과 후보자를 단일화하였으며 공약은 성공한 듯 보였으나 비례대표표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 전에 110석을 크게 밑도는 96석을 획득하였습니다. 입헌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비례표가 늘지 않은 것은 당의 이미지가 나쁘다는 것이다. 그것은 간부의 탓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날 오전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대표는 野党共闘でですね、接戦という非常に多く増えた一方で、比例票がかなり伸びなかったと思いますが、そこはどのように分析されますか。ですからそういったことを票をしっかりと分析を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今回思うような議席に届か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ですね、政治家の責任の取り方としては、ついている職の辞任というのがあ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明日の執行役員会までには何らかの考え方をお示しできると思います。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간사장은 사퇴 의사도 시사하였습니다. 党の執行部としてこの選挙の結果については責任があるというふうに私は考えております。私自身の対応についてはもう腹は決めていますが 자민 공명과 야당 공동투쟁의 대결로 불린 이번 중요한 선거이지만 크게 약진한 것은 공동투쟁과 선을 그은 일본 유신회입니다. 기존의 4배에 가까운 41개 의석을 획득하며 칸사이에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후보자를 세운 15곳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으며 절반 가까이는 신인이었습니다. 大阪がどうすれば成長するんだろうかとコースは否定されましたが、大阪府市の垣根を越えた改革、大阪の未来を考えた改革、これを少しずつ積み上げてきた、そこが今回の選挙において、その実績、ここを評価していただいたんだと思っています。 상징적인 것은 오사카 10구로 8선을 목표로 한 입헌민주당의 츠지모토 키요미 씨가 유신의 신인 이케시타 씨에게 패하고 비례대표로도 부활하지 못하였습니다. 선거 초반 츠지모토 씨는 維新ってローカルなんですよ。規制に行ったらですね、申し訳ないけど、例えば11人しか今回の衆議院いなかったとね。で、私で100人以上いて、全然違う。ローカルな維新のっていうのはあんまりちょっと私眼中にはないんですけどね。 츠지모토 씨는 이번에도 우세를 보였지만 막바지에 들어서자 辻元清美さんは大阪のコロナのために対策のために何をやってくれましたか。感染が増えた時に言われましたよ。立憲民主党の代表に大阪で感染が増えているのは知事が悪いんだって言ってました。立憲民主党の代表、もう腹立って名前言いません。枝野さん、ちょっと文句言うだけの政党には撤退してもらいたい。それが辻元清美さんなんです。 종반에 들어가며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은 일본 유신의 이케시타 후보가 결국 츠지모토 씨를 앞질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야당의 중진 의원들의 소선거구에서의 패배가 이어졌습니다. 本当に大将として申し訳ないご挨拶を返させていただきます。本当に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した。 同志の皆さんに心配をかけまして誠に申し訳なかったと思いますが 전 현직 강요나 거물 정치인도 실언이나 긴급사태 선언하에서의 무리로 패했습니다. 한편 야당도 이와테 3구에서는 18선을 목표한 오자와 이치로 씨가 자민당 후보에게 패하였습니다. 정권교체보다 세대교체를 이라고 호소한 젊은 후보에게 소선거구에서의 첫 패배입니다. 이바라키 7구에서는 무패의 남자라는 별명을 가진 나카무라 키시로 씨가 15번째 선거에서 처음으로 패하였습니다. 건설비리 사건으로 체포되어 자민당을 탈당한 뒤 보수계 무소속으로 당선을 거듭해왔지만 이번엔 입헌민주당으로 출마하였습니다. 긴장감을 되찾기 위해 야당 세력의 확대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소선거구에서의 패배, 비례대표로 부활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